안녕하세요, 여러분. 싱가포르 사는 김영미입니다. 3분 박물관이라고 제 유튜브 채널명을 바꾸고서도 계속 활동을 못했는데요. 그동안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있었어요. 바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예,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약사였고요. 그때도 약물학으로 그 석사학위까지 받았었어요.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살면서 그 역사에 관심이 생겨서 2016년부터 아시아 문명박물관에 가서 도슨트를 봉사를 하고 그 이후로 꾸준히 지금 벌써 6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 국립박물관 그리고 창의 예배당과 박물관에서도 도슨트를 봉사 중입니다. 그래서 늘 좀 더 역사 관련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싱가포르 국립 그 박물관 쪽에서 새로운 도슨트 프로그램에서 스피커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건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들을 어레인지하는 일이었는데요. 주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죠. NUS라고 하는 이 대학교에 계신 교수님들을 초청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을 찾기 위해서 제가 그 NUS 홈페이지를 자주 들락거리면서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대학원 과정 중에서 저녁에 주로 수업이 있고 파트타임처럼 시간을 조절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좀 하고 싶은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년 12월에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저희 현재 그 도슨트 조직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 친구인데 사실 제가 그 대학원에 다시 진학을 할까 생각을 했더니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 다닌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성적표 이런 거 제출을 하는 거는 별 문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추천서를 받는 게 난감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주변에 있는 제 친구 도슨들한테 야, 나 추천 좀 해줘.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그 마침 제가 만난 그 전체 도슨트 조직에서 임원을 맡고 있는 친구가 제가 열심히 하는 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친구라서 제가 나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 그랬더니 굉장히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 내 추천인이 좀 돼줄래? 그랬더니 흔쾌히 기뻐하면서 내가 마치 임원이 됐으니까 자격이 충분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갑자기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을 봤더니 그 입학 원서야 뭐 영어로 이렇게 좀 쓰면 되고 자기소개도 제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쓰면 되는데 추천서가 2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NUS 교수님들을 초청하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의 큐레이터 출신이시고 지금 현재 NUS 명예교수로 계신 분이 계셔서 그분께 막무가내로 이메일을 썼습니다. 제가 그 스피커 코디네이터로 봉사를 했던 사람이고 아시아 문명박물관과 국립박물관과 이것저것에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했던 그 리서치 그룹이라든지 박물관에서 하는 특별전마다 저는 꼭 참여를 해서 리서치를 해서 발표를 하고 투어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경험들을 쭉 적어서 이렇게 제가 그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추천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메일을 썼어요. 그런데 그분께서도 흔쾌히 도와주시겠다. 그러면서 이 학교 관계자까지 만나신 겁니다. 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할 거라고는 이제 입학 원서 쓰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대학교 졸업서, 대학원 졸업서, 그리고 성적표가 필요해요. 20년도 더 된 자료죠. 근데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이렇게 연락을 해봤더니 자료가 아직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문으로 해서 이 NUS에 바로 보내달라라고 따로 연락을 하고, 이제 중요한 게 보니까 제가,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토플이라는 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네, 토플 시험. 글쎄요, 한국에 있을 때 20 몇 년 전에 한번 봤나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날짜를 보니까 원서를 쓸 시간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문제는 그때 제가 한국으로 여행을 가야 했습니다. 제 그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한국에서 찍은 게 몇 개가 있어요. 가족 여행을 가게 됐는데 미국에서 공부한 아들도 오기로 했고 그래서 막 바쁘게 어디서 머물 건지 뭘 할 건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와중에 토플도 한국에서 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공부를 전혀 안 했죠. 그래서 토플 시험을 일단 2개를 잡았습니다. 가능한 날짜가 거의 없었어요. 저희가 있는 동안에. 그리고 원서가 1월 중순에 마감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 한 달 사이에 모든 걸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추천인한테 컨펌 받은 지 이후에는 한 2, 3주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고 그때 한국으로 여행을 가야 돼서 한국에 해커스라고 있잖아요. 토플 그 교재. 그게 제가 예전에 거가 있었어요. 몇십 년 된 거지만 그거를 막 토플 시험이 뭔지 이렇게 막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근데 단어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굉장히 아카데믹한 용어더라고요. 제가 친구들이랑 수다 떨 때 절대로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어서 그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있으면서 한 열흘 정도 단어책을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하루 종일 공부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가족 여행이니까 그래서 어영부영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됐어요. 토플 시험을 봐서 IBT 컴퓨터 베이스로 85점 이상이어야 되고 라이팅 섹션이 22점이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을 열흘 만에 어찌어찌 봤는데 라이팅은 22점이 됐어요. 근데 스코어가 85점이 조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마침 두 번째 시험이 5일 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갔어요. 그래서 공부한 지 2주 만에 85점은 넘었는데 문제는 라이팅이 두 번째 시험에서 조금 떨어진 겁니다. 근데 뭐 첫 번째 시험에서 22점 됐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호텔에서 막 급하게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다. 사실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서요. 두순투로서 공부를 하면서 늘 궁금한 게 제가 불교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동남아시아의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한국에서 경험했던 불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특히 이 동남아시아에는 불교가 힌두교와 같이 전파가 됐기 때문에 두 종교 간의 싱크리티즘이라고 그러죠. 서로 상호 교환적인 그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예, 저희 고양이가 계속 예, 말을 시키는데 예, 이래서 그 한국과 그 불교의 그 차이점도 너무 궁금했는데 두순트에게 주어지는 그 자료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여성의 지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캄보디아가 예전에 크메르 제국인 시절에 중국인들이 와서 남긴 자료를 보면 그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인이었다. 옷통을 거의 벗고 있어서 놀랍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여성의 지위가 동남아시아에서는 어땠을까? 물론 동남아시아에도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권과 비슷한 영향을 보일 수도 있지만 한국만 해도 고려시대의 여성상과 조선시대의 여성상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동남아시아의 그 지금 현재는 그 인도네시아로 되어 있는 그 미난카보 지역도 모계 사회여서 모든 재산은 어머니에서 딸로 이렇게 전수가 되곤 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그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면 여성의 지위가 동남아시아에서는 좀 독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전문적인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증이 제가 어린이 투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에 다양하게 퍼져 있는 전설들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요 제 관심사였는데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써서 지원서를 쓴 거죠.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몇 달 동안 나름 바쁘게 지냈어요. 다시 원서는 한국에 썼지만 한국에 돌아왔고 기다리는 그 몇 달 동안에도 박물관에서 일은 계속 있었고 투어는 계속하고 그리고 특히 저희 아시아 문명박물관에서는 바틱 특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서치 시간이 안 됐지만 소박스라고 해서 나중에 그 유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 공부를 해서 특히 일본군 점령 시기에 그 만든 바틱에 대한 그 공부를 좀 해서 발표를 하고 즐겁게 투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예, 드디어 NUS에서 그 대학원에서 그 역사학과에서 제 입학이 허가되었습니다. 예, 제가 사실 제 나이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제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제 아이 또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수님보다도 나이가 많을 것 같아.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도 너무너무 흥분이 돼서 다시 20살이 된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항상 20살 그러면 파릇파릇하고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 딱 그런 기분인 거예요. 음,
영어로, 그것도 제가 전공이 아닌 역사학과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거 굉장히 큰 챌린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했던 이런 토픽들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만으로 너무 좋았고요. 음, 그래서 어, 요즘은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난 오리엔테이션 자료들이 거의 온라인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학과 뭐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제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그리고 제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나누면 저처럼 정말 많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하는 분들께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세상의 어딘가에 저처럼 또 정말 많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김여사 대학가다라는 카테고리로 제가 좀 이렇게 수다 떨듯이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과 소통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김여사 대학가다 일단 지금 시작했습니다.